녹화를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 자, 3D 맥스와 다르게 지브러시는 이렇게 2D와 같은 그런 느낌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분할 화면들도 없고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꼭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2D 캔버스처럼 입체감만 있지 2D 캔버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돌릴 수도 없어. 지금 첫 번째로 그릴 때는 입체감은 계속 그리게 되면 뭔가 높이 값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2.5D라고 했었어. 2.5D. 그래서 이건 2D 상태, 3D 상태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2D 상태도 아닌 것 같은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 지브러시 화면에서 이 툴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툴에 보면은 기본 도형이 있죠. 3D 메쉬들이 있어요. 이 3D 메쉬에서 스피어를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스피어를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은 스피어가 만들어지지만 아직도 이거는 3D 상태가 아니에요. 2.5D 상태, 2.5D. 계속 만들어지죠. 계속 만들어지고. 하지만 뭔가 높이 값이 느껴지고 그 위에서 그려지는 느낌이 좀 들죠. 여기서 그리면 요 위에서 생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2D 캠퍼스에서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울 때는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은 지워지게 돼요. 컨트롤 N. 다시 생성을 하고 컨트롤 N.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네. 컨트롤 N. 다시 스피어를 들고 박스 해주고, 3D가 되기 위해서는 에디트 버튼이 눌러져야 돼. 에디트. 단축키는 T. 이제부터 3D가 되는 거예요. 3D. 요 버튼, 에디트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이제부터 3D가 되는 거예요. 3D.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 선택이 되느냐?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돼.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지워버리면 돼. 컨트롤 N.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은 먼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펜뷰 기능이지. 펜뷰 기능. 로테이트는 빈 공간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로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로테이트. 화면 로테이트. 그리고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Alt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Alt 키를 딱 띄게 되면은 띄임과 동시에 확대 축소가 되는 거야. 확대 축소. 확대 축소는 Alt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Alt 키를 탁 띄게 되면은 화면에서 확대 축소가 된다. 로테이트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은 펜뷰. 확대 축소는 이렇게 하다가 Alt 키를 딱 놈과 동시에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된다. 자, 다른 메쉬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려볼까? 스피어로 바꿔봤어요. 스피어. 자,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바로 그려지지가 않아. 이거는 무슨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뜨죠. 만들기를 눌러서 폴리메쉬 3D 상태로 변환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툴에 보면은 폴리메쉬 3D로 만들기가 나와.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부터 브러쉬 작업을 통해 가지고 튀어나오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튀어나오게 표현해 줄 수가 있지. 컨트롤 Z 누르게 되면은 분명 언두 기능이죠. 언두 기능이고. 자, 튀어나올 때 보통 양쪽이 똑같이 보통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컨트롤 Z. 양쪽 똑같이 표현하게. 보통 캐릭터 만들 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기 어렵잖아. 그래서 동시에 만들어주면 편하니까. 양쪽을 동시에 만드는 방법은 X 버튼이에요. X 버튼. 그게 어떤 거냐면 트랜스폼에 보면은 대칭 활성화예요. 대칭 활성화. 이게 X 버튼이에요. X. X를 눌러주게 되면 대칭이 활성화가 되고 양쪽을 동시에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눈을 그리더라도 한 번만 그리더라도 양쪽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기본 도형을 메쉬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부터 3D와 같이 모델링을 변형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 모델링 변형 방법은 스컬프팅 작업이야. 조각하듯이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작업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이렇게 브러쉬를 또 키워주는 방법은 포토샵의 크기 키우는 거라 브러쉬 크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축소시키게 되면 작아지고 확대시키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될 부분은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는 무브 브러쉬. 이 무브 브러쉬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처음 형태를 잡아주는 기능들을 하게 돼. 그래서 얼굴 형태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준다 하면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굴의 형태를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게 표현해주고 얼굴의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달걀형 형태처럼. 밑에 부분은 좀 뾰족하게 아니면 각지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캐릭터의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지. 돌려줄 때 이렇게 옆으로 돌리다가 쉬프트 키를 탁 누르게 되면 90도씩 돌아가게 돼요. 90도씩 딱 스냅이 적용되게 되죠. 딱 이렇게 돌리다가 90도쯤 됐을 때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탁 스냅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도 형태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두개골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쪽에서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앞에서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도 형태를 잡아줘야 되겠죠. 턱선도 잡아주고. 또 작업하다 보면은 뭉개질 수가 있어.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뭉개져요. 끝부분이 이렇게 뭉개지면서 작업할 수가 있어. 쉬프트 키. 튀어나오게 해주는 브러쉬는 크레이 빌드업, 크레이 스탠다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브 브러쉬를 먼저 사용해주고 크레이 빌드업, 튀어나오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 크레이 빌드업. 그 다음에는 크레이 브러쉬,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브러쉬.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강하게 튀어나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또 너무 강하게 튀어나왔으면 뭉개주는 게 쉬프트 키예요.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스무스로 주면서 형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는 대부분 무브 브러쉬와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많이 한다. 작업을 해서 형태를 잡아준다. 그래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줄 때 이렇게 뭉개주면서 뒤쪽 부분 안쪽으로 너무 쏙 들어갔으면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조금씩 그려가면서 입체감을 주는 거지. 볼륨감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두개골이 좀 더 튀어나와야 되겠다 싶으면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더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 눈을 만들어 보려면은 면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면수 없이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 볼 거예요. 면수 확실히 적다는 게 느껴지죠. 이럴 때 지오메트리에서 면수를 늘려주는 방법은 지오메트리에 디바이드가 있어.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면은 면수가 32,512개가 되네. 1단계일 때는 얼마야? 1단계일 때는 8,192개에서 2단계가 되면은 3만 개가 돼. 그래서 한 단계 올릴 때마다 곱하기 4라고 생각하면 돼. 곱하기 4. 지금 32,000개니까 한 단계 더 높이게 되면은 3, 4, 12, 12만 개가 넘어가겠죠. 디바이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13만 개, 13만 48개. 그래서 2단계 정도로 높여준 후에 다시 형태를 또 좀 더 잡아주는 거예요.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눈이 될 만한 부분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스크를 씌워준 거죠. 컨트롤 키 눌러서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면은 마스크가 씌워준 부분에 씌워져 있는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에는 브러쉬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를 하더라도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에는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 브러쉬가 적용되지 않죠. 이렇게 뭉개주고 이렇게 뭉개주고 다시 컨트롤 I에서 마스크를 반전시켜주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풀어주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끝부분이 굉장히 거칠게 표현되니까 쉬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뭉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들을 잡아나가는 거지. 거기에 코를 만들어줘야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코를 만들어줄 수도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 가지고 코의 형태를 그려 나가면서 코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코를 가져다가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를 한번 만들어 보지. 뭉개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코의 형태가 콧등도 좀 더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더 주면 돼. 코를 더 당겨주기도 하고 콧등도 더 올려주기도 하고 이마 부분도 더 튀어나오게 해주기도 하고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처음에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의 형태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눈의 흐름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점점 디테일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형태를 잡아 나가는 거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의 형태를 한번 잡아볼까? 입술의 형태. 이렇게. 입술의 형태를 잡아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색한 부분들은 또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형태를 또 수정해 나가면서 작업해 주면 돼. 입술의 위치를 좀 더 위쪽으로 붙이고 싶으면 올려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올려주고, 턱선을 더 강하게 표현해 주면은 턱선의 형태를 잡아주면 되고, 또 코의 형태를 잡아주고 싶으면은 코의 형태를 끝부분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코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갈 수가 있어. 쉬프트 키 눌러가면서 뭉개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에 작업할 때는 이렇게 무브 브러쉬를 활용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코도 이렇게 좀 더 오똑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눈의 형태도 이렇게. 옆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하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아 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형태들을 잡아나가면서 표현해내는 방법이 바로 G브러쉬로 형태를 잡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제대로 만들려면 이제 하나하나씩 잘 보면서, 형태를 잘 보면서 그래줘야 되겠지. 이 G브러쉬는 모델들을 만들 때, 오브젝트를 더 추가할 때 이 서브 툴의 개념으로 포토샵에서 하나하나씩 레이어를 쌓아가듯이 추가해가면서 레이어별로 오브젝트들을 추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더 추가해가면서 계속적으로 겹쳐서 추가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D Max나 이런 기타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오브젝트를 추가해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은, 바로 만들기보다는 기능들을 설명해주면은, G브러쉬에서는 면수를 늘려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폴리메시 3D로 변환시키고, 면수를 늘려가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수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면수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냐면은 하나당 거의 500만 개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한 52만 개고, 하나 정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고, 여기서 알파 맵을 한번 사용해 볼게. 여기서 알파 맵, 알파 맵을 하나 사용해 보면은, 그래서 알파 맵을 하나 사용하면은
이런 문양을 굉장히 정교하게 튀어나오게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래그 렉트 해서 그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단계를 더 높여주게 되면은 더 세밀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면수를 높여가면서 늘려가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 또 프리핸드로 바꿔주고 알파 브러쉬를 없애고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 부분을 입체감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디포메이션 보면은 팽창하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끝부분을 더 튀어나오게 또 표현해 주려면은 여기서 브러쉬가 이런 브러쉬가 있어요. 댐 스탠다드라는 브러쉬. 댐 스탠다드 브러쉬는 굉장히 날카롭게 튀어나오게 표현해 주거나 들어가게 만들어 줄 때, 주름이라든가 튀어나오게 표현해 줄 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들어가게 표현하는 거고,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튀어 올라오게 표현해 주는 거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을 머티리얼에다가 골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런 느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입체감 있는 그런 갑옷들을 만들 때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머티리얼. 마스크 기능이 있고, 기본 도형을 통해 가지고 마스크를 씌워서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에는 브러쉬 작업이 적용되지 않고, 마스크가 없는 부분 반전을 시킨 거지. 지금 반전을 시켜서 마스크가 없는 부분에만 이렇게 브러쉬 작업이 되게끔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그런 디테일 작업들을 또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M 스탠다드. 자, 기본적인 3D 맥스에서 칼을 만들어주고, 이 칼을 G브러쉬로 보내서 디테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3D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칼을 G브러쉬로 보내는 방법은, 요 칼을 FBX 파일 확장자로 보내도 되고, 여기에 보면 바로 고지를 이용해서 바로 G브러쉬로 보낼 수가 있어요. 고지, 자 선택해주고 G브러쉬 이렇게 바로 불러드려지죠. 그래서 요 고지라는 기능은 G브러쉬하고 맥스하고 그래서 호환성 있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칼 부분에 모델링을 좀 변경해 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 지브러시 내에서도 고지가 있어. 고지 하면은 눌러주게 되면은 컨티뉴 하게 되면은 지브러시 2017 버전하고 연동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고지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작업했던 부분들을 서로 간에 연동시켜 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아주 효율적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런 부분, 디테일 부분. 먼저 요게 각각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하죠. 따로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칼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칼 부분을 선택해주고 칼자루 부분. 여기 보면은 디바이드 값을 이용해서 서브 지오메트리에 보면은 디바이드를 높여주는 거예요.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면은 하나, 둘, 셋 정도 높여주면은 디바이드 단계가 4개가 되고 레벨 4가 되고 면수는 88,000개 정도 되네. 88,000개. 더 높여도 돼요. 더 높여주고. 첫 번째로는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하고 이 부분에 문양도 좀 줬으면 좋겠어. 문양도 좀 좋겠지. 문양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면은 효과적이 되겠죠. 그래서 문양을 한번 스탠다드 브러쉬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문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 컨트롤 키 눌러서 양쪽 똑같이 X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면수가 많아야 되겠네.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문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직접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듯 마스크를 씌워가면서 표현해낼 수가 있죠. 양쪽이 똑같지가 않네. 조금 틀리네. 아니면 아까 본 것 같은 그런 마스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긁히고 까진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더 추가시켜 가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문양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문양 부분들을 가지고 더 추가를 시켜가면서 형태 부분들을 디테일한 문양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해가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표현해낸 부분이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 먼저 툴에서 플랜을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만들고 크레이 빌드업에서 이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에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줘야 되겠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레이어에서 플러스 버튼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드래그 해준 후에 이걸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레이어 부분 값을 더 강하게 올려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만들어 준 부분을 요 끝 부분을 보면은 좀 두들두들하죠. 그래서 요 두들두들한 부분은 데포메이션에 가면은 폴리쉬로 해서 폴리쉬. 그래서 메쉬 특징에 의한 폴리쉬 요구 값을 좀 높여주면은 그 부분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메쉬 특징에 의한 폴리쉬. 폴리쉬도 좀 해주고. 끝부분 뭉개주는 방법이지. 사포질을 싹 한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폴리쉬. 요거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 하이 레벨은 삭제해주고 요거를 브러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브러쉬를 이거를 여기 보면은 치셀 브러쉬라고 있는데 여기에 브러쉬 메쉬를 브러쉬로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등록이 되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다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에 귀나 코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게 되거든. 이렇게 바로 그려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눈도 이렇게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듯이
요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작업이 되는 거지. 깔끔하게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표현하면은 효과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간이 그냥 다 됐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인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진행되게 된다면은 이렇게 칼, 뭐 방패, 또 얼굴, 또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가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표현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요거야. 너무 멋있는 작업 결과물들이 있어. 요 캐릭터를 한번 요런 캐릭터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 여기에다 지브러시와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다.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죠.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고 여러분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퀄리티 있는 부분들을 쭉 표현해가면서 유튜브로 내가 계속 올려주면서 하나를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원화를 하나 잘 선택을 해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게 내가 요번 수업의 목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환경도 좀 안 좋아 이게. 좀 더 좋은 강의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여기서 하는데 위치가 좀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쓰기가 좀 불편하네 여기. 아무튼 다음 주엔 다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